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입 관련 최신 정보 궁금하신 게 어떤 게 있는가 이제 여쭸었는데 질문 내용들을 이제 주로 추려 보니까 저런 게 나왔었고 나중에 개별적인 것들은 저들 상담을 오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Q&A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집시기에 따른 대입 전형 분류회가 수시가 언제 끝나고 정시가 언제 시작이 언제 끝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원서 접수는 9월 달에 합니다. 수시 전형은. 정시는 수시 모든 게 다 끝나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수시 모집해서 수시 합격자 발표가 12월 20일경쯤에 끝나요. 20일 때.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12월 말쯤에 정시 모집이 돼요. 그러니까 수시 붙었는데 뭐 수시 진행 중인데 정시 어떻게 그런 말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수시가 끝나야 정시가 시작된다. 보시면 되고 2월 달에 이제 추가 모집은 뭐냐면 추가 합격이나 충원 합격은 수시나 정시에서 최초 합격자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수시는 우리 원서를 6번까지, 정시는 혹시 3번까지 보통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6개나 3개나 뭐 2개나 더 붙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등록은 오로지 딱 한 군데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6개 붙었는데 뭐 한 군데 5개를 버려야 되잖아요. 아이들. 버리고 나면 그럼 대학들은 그걸 못 뽑았으니까 다시 충원. 충원 모집, 충원 합격, 추가 합격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근데 추가 모집은 뭐냐면 이런 정시 모집도 12월 말에 시작해가지고 2월 20일 전에 다 끝나야 돼요. 그럼 2월 20일 됐는데도 또 다 못 뽑았다. 그러면 이제 대학들이 추가 모집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 3번이 있고 추가 모집은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이거는 미달이 돼요. 못 뽑은 아이들이 있어야 뽑는 거니까. 그래서 추가 모집을 노리고 간다는 건 위험한 일이고 수시, 정시까지 보통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요즘 워낙 미충원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의대 지원자들도 2-3명이 추가 모집이 나올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의대를 못 뽑아서 못 뽑은 게 아니고 맨 마지막 날 의대가 탁 달려가면 대학들은 보통 6시나 8시까지 합격자 발표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도망간 아이들은 추가 합격을 시킬 수가 없어요. 보통 9시인데 9시 땡땡 하면 전화 끊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못 뽑았으니까 그 아이들이 미달로 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 가능 횟수가 수시 모집은 6번, 정시는 3번, 추가 모집은 무제한이에요. 추가 모집 100군데 대학을 넣고 싶다. 넣으셔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시는 무조건 6번, 정시는 3번. 근데 수시는 6번이지만 실제 6번이 넘을 수 있죠. 과학기술원, 사관학교, 그다음에 한국전통예술학교, 그다음에 한국종합예술학교 등등 이런 대학들은 추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6번 플러스 알파가 정확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수시 때 6번 원서를 쓰고 그다음에 우리 과학기술원이 혹시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 다음에 올해 작년에 켈텍, 한전공대 생계 총 5개가 있어요. 이 5개의 대학들은 원서를 더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총 그러면 과학에 관심이 나 있는 원서를 11개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붙으면 일반 대학은 절대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해요. 만약에 정시 지원하면 이중 지원이 돼가지고 바로 불합격됩니다. 그래서 저기 하셔야 돼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기술원들을 엄밀하게 하면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대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법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합격했어도 또 정시 다른 대학이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면 논술 전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보면 이제 논술 전형이 특징이 통합적 문제 해결 능력 평가예요. 우리 인문 계열 아이들은 글을 잘 쓴다 하고 논술 쓰면 낭패를 봅니다. 글 잘 쓰는 시대 아닙니다. 뭐 1500개 2000자 쓰는 게 아니고 길면 한 500자, 600자, 짧으면 100자, 150자밖에 안 돼요. 정답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글을 읽고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요지가 뭔지 그리고 가나다라 글이 있으면 가나다라의 핵심적 요지를 끌어내서 2개 비교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분석력이 좀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보시면 분석력, 논리적, 비판력, 창의력, 종합, 사고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요. 글 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모든 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나와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를 벗어나게 되면 대학들은 엄청난 페널티를 받고 옛날에서 연세대가
정원을 감축했어야 됐어요. 고등학교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고등학교 범위. 그러니까 뭘 잘 봐야 돼요? 교과서가 메인이죠. 교과서가. 그다음에 대학별 논술 유형 적합성 판단했는데 인문이라도 보시면 여기 보이죠. 언어 논술도 있고 언어에다가 통계도표 분석도 있고 언어 수리도 있고 영어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다음에 자연은 수리 논술, 언어 논술, 더하기 수리 논술, 수리의 과학 논술, 통합 논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수학을 진짜 잘한다. 과학이 약하다. 그럼 어떤 대학을 써야 돼요? 수리 논술만 보는데. 과학을 빼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과학을 진짜 잘한다. 그러면 수리와 과학을 동시에 보는 데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 성향에 따라서 또 쓰는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논술 전형은 뭐니 뭐니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학력을 맞출 수 있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과 전형이고 종합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전형을 썼을 때 우리 아이가 아무리 글쓰기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최저를 못 맞추면 무조건 탈락. 근데 최저를 안 보는 대학들도 있긴 한데 경쟁률이 100대 1 넘어가고요. 중앙대, 이거 올해 성균관대 약대 논술 같은 600대 1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첫날부터 100대 1 넘었는데 애들이 끝가서가 600대 1 되더라고요. 3명 뽑는데 1800명 왔어요. 그런 전형이 논술 전형. 그래서 경쟁률이 높고 경쟁률이 높으니까 합격률이 낮다는 거예요. 보통 한 인문 기준으로 한 5, 60대 1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이 거의 50% 돼요. 그러면 30대 1. 거기서 좀 빠져나가는 거 고려하면 25대 1 정도? 그 정도가 일반적인 논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반에 2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에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쓰는 인원 감안하면 한 학교에 한 명 될까 말까? 안 되는 게 더 맞다고 보시는 게 될 정도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셔야 된다면 논술 실시대학. 이거는 3학년 기준입니다. 2학년들 언제 나와요? 2학년 부모님들. 2학년 아이들 정보는 언제 나와요? 대학 때 어떻게 뽑는지? 4월 말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 되면 대학들은 모두 시행계획을 나오고 요건 지금 고3 시행계획이거든요. 고3 수시 모집 요강은 5월 말에 나와요. 이건 작년도에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뽑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논술을 쓸 거다 말까.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가 주죠. 부산은 부산대, 대구는 경북대 밖에 없습니다. 논술을. 수능 최저학력 응시. 적용하는 최저학력이 있다는 의미고 미적용은 최저학력이 없다는 의미죠. 보통 좀 가고 싶은 대학들은 최저학력이 있어요. 없는 대학은 연세대가 보통 없는데 대신에 그냥 경쟁률이 하늘을 찌르죠. 거의 엄청납니다. 다음에 출제 유형은 보시면 언어 논술, 인문 논술만 딱 본다. 그다음에 언어의 통계도 본다. 언어의 수리도 본다. 이렇게 쭉 구분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관심, 흥미가 있는가 하면 찾아보시고 그 대학의 입학처에 들어가면 논술 가이드북이 전부 다 있어요. 들어가면 전년도 기출문제부터 출제 경향부터 모범 답안부터 채점 기준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조금 이따 나중에 할 건데 3월 말 되면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라는 게 나와요. 모든 대학은 의무적으로 3월 말까지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나오게 돼요. 그걸 보시면 전년도 논술 기출문제, 그다음에 뭐 면접이면 면접 기출문제 전부 다 탑재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대학들이 그걸 낸 걸 보고 교육부에서는 그걸 심사해서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벗어났다면 엄청난 페널티를 주게 돼 있어요. 대학들은 그래서 교육과정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전년도에 기출문제를 알고 뭐 학원 가시면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대학에 다 있어요. 학원 안에 자기들이 몰래 구한 게 아니고 능력이 조사한 게 아니고 대학 입학처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연은 이렇게. 자연은 크게 두 가지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리 논술이냐 수리 더하기 과학 논술이냐. 그래서 과학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수리 과학이 구분될 수 있다. 그걸 찾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을 지원하려면 가장 뭐니 제일 중요한 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거. 최저학력 기준을 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3월달 모의고사 쳤었잖아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때 나오면 그대로 나오면 대박이에요. 대박. 3월 모의고사 성적보다 떨어지면 정상이에요. 80%는 떨어져요.
10%가 올라가고 10%가 완전 진짜 작살나고 나오면 울고 나오는 80은 떨어집니다. 이유는 재수생이 거의 40%에 육박해요. 이제 고교 4학년 정도 될 만큼. 그 아이들은 수능 공부만 했 아이들이잖아요. 수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학생들은 언제? 수십 배. 가는 게 더 맞다. 저 대학별 논술 유형, 이 대학들은 갑자기 논술을 탁 뒤집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5월달, 6월달 되면 올해 우리는 논술을 어째 내겠다. 이가 대부분 다 모의 논술을 치거나 출제 경향을 미리 사전 발표를 다 해요. 그거 보시면 아, 우리 아이한테 맞겠다, 안 맞겠다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특히 기본적으로 인문 같으면 사회교과서, 국어교과서 많이 보셔야 되고, 자, 체계적 수능, 논술과 수능을 철저히, 논술보다 전 수능이 돼야 논술이 가능해진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자료 찾기, 이 보시면 부산대 입학처예요. 오시면 여기 자료실에 가시면 수시 대입학자는 모의논술 고사 문제 및 예시상 모의논술 나왔잖아요. 또 밑에 뭐 있냐면 수시 대학교 선행학습 연행평가,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보시면 그죠? 3월 30일. 오늘 3월 30일이니까 올해 이제 나왔을 수 있겠는 작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논술 자료를 보시면 이게 선행학습 영향평가서, 작년 거 제가 부산대 거 들고 온 거거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대학교는 적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어디에서 문제를 냈다. 국어, 사회, 도덕, 일단 여기서 쭉 다 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항 및 자료, 이게 문제예요. 작년 문제. 1번, 2번, 3번 문제. 그 다음에 출제 의도 보이시죠? 어떻게 출제를 왜 했다, 어떻게 했다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항 해설, 이 문제에서 이런 의미고 답이 이렇고 왜 이런가를 이야기해주고, 다음에는 채점 기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예시 모범 답안까지도 다 나와요. 이렇게. 이걸 보고 판단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한테 많이 논술에 관심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질문 주시고 한번 써보라 하고, 어머니께 모범 답안 채점이 다 있으니까 보시 시스템 해보고, 아, 점수가 가능성이 있겠다 하시면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아닌 것 같으면 딴 전형을 생각해 보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고. 이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사망의 어머님들, 특히 인문 어머니들은, 아버님들은 수학을 확통할 거냐 미적할 거냐 기하, 뭐 자연 아이들은 미적이나 기하 주로 할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을 거고, 또 우리 2학년들은 아직은 안 됐지만 과연 우리 수학을 뭘 시키게 될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정답을 미리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정답은? 잘 아시네요. 잘하는 거.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꺼낸 게 신문 기사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미적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하는데 미적을 안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인문 아이들이 수학적 자질이 자연 아이보다 원래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보통 우리 인문 트랙, 자연 트랙 아이들 선택하잖아요. 이제 수학 가지고 어렵던 과학 가지고 하면, 그러면 1학년 때 전교에서 한 200명 학교 1등분 20등 중에 한 18명은 자연반 선택해요. 자연계. 2명 정도가 인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요. 그럼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자연가 있어요. 그래서 미적이 점수가 평균이 높은 거예요. 확통을 치면 불리한 게 아니고, 확통 치는 아이들이 성적이 조금 약한 거예요, 수학이.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걸 미적으로 가면 잘할 거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고, 신문기사들이 자꾸 그렇게 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아닌가를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이게 수능 성적표예요. 작년도 아마 못 보셨을 건데, 지금 우리 모의고사 성적표만 보잖아요. 많은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수능 성적엔 딱 저거밖에 안 나와요. 일단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오로지 뭐 등급만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수시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뭐만 있으면 됩니까? 수시 때는 등급만. 정시 때는 사실 표준 점수 혹은 100분위. 근데 영어는, 한국사는 등급. 근데 대신 등급을 또 점수로 또 변환하죠. 그래서 어쨌든 수시 때는 등급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애를 공부시켜야 된다면 영어 문제 제일 시킬 거예요.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너무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제가 보니까 있는데, 영어는 100점과 90점은 똑같아요. 이번에도 작년에 수능 만점자 한 명이었더니 걔가 진짜 영어 100점인지 90점인지 아무도 몰라요. 까봐야 아는데 성적 시험 그 답안지를 안 깠으니까. 근데 90점도 100점이고 100점도 100점이에요. 어찌 등급으로만 나오니까. 근데 190점과 89점은 천당과 지옥이죠. 그렇잖아요. 90점 받으면 1등급인데 89점이 2등급이니까. 이건 정시 때는 미비한 대학도 있지만 수시 때는 등급 하나가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80점대 언저리 왔다 갔다 한다, 혹은 70대 후반 언저리 왔다 갔다 한다 하면 제일 먼저 영어 공부 시켜가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게 해야죠. 99점, 100점 나온다면 조금 뭐 내리고 다른 게 해도 되겠지만 그 정도 아니라면 영어부터 안정화 시켜놓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요. 요즘은 국어 같으면 화작 있고 언어와 매체 있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이게 선택형이고. 근데 또 광고하시는 게 이것도 선택형이에요. 작년까지는 사탐과 탐이 재작년에 구분되어 있었죠. 사회에는 사회 두 과목, 과학은 과학 두 과목. 이제 섞어서 칠 수 있어요. 사회과학 섞여 이렇게 치는데 보통 자연계열 애들이 이렇게 잘 안 치고 인문계열 애들이 몇 명은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사회 두 개, 과학 두 개 이런 경우들이 많고, 이제 선택형 구조, 공통 과목 및 선택형 구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어하고 수학인데 국어는 공통이 76점, 수학은 그다음에 선택이 24점, 수학은 공통이 74점, 선택이 26점이에요. 그럼 다시 제가 질문. 공통 과목이 중요해요? 선택 과목이 중요해요? 왜 공통이죠? 반영 점수가 높고 그럼 반영 비율이 저대로 가요. 76, 24 국어. 그다음에 수학은 74, 26. 국어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어요. 좀 격차가 있긴 하지만 성향에 따라 선택하면, 왜냐하면 대학들은 제한을 걸지 않으니까. 근데 수학은 그게 좀 상당히 좀 제한이 걸리는 자연계열반이 많잖아요. 그죠? 대학이. 그래서 있는데 딱 저 정도로 반영 비율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건 확통이냐 미적이냐 기하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공통 과목 때문에. 공통 과목을 잘한다면 수학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기 지금 26점짜리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74점은 똑같이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74점을 완벽하게 하는 게 수학 점수 더 잘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응시 비율이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51대 거의 50, 50대 50이죠. 수학 가나 치던 2021년도에는 절대 다수가 수학 나였어요. 소위 인문 수학. 근데 작년에 딱 치니 거의 반반 됐어요. 절반. 그럼 절반인데 고민 한번 해보셔요. 원래는 자연계열 관련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수학에서 등급이 안 나오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수학 나로 가로 치다가 나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학 나의 비율이 점점점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급을 잘 받고. 근데 지금 소문나 있기로는 미적이나 기하를 치는 게 수학 표준 점수나 등급 받기가 훨씬 더 쉽다 하니까 안 넘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확통을 치고 있던 아이들이 미적 치면 점수가 잘 나온 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간 아이들 성적도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린 게 처음일 것 같은데 충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대1 정도 나온다. 근데 올해는 더 미적이나 기하가 많을 것 같아요. 벌써 뭐 3월 모의사 치기 전부터 미적이나 기하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 유튜브 방송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돼요. 이거를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공통 과목 74, 26에서 여기 쭉 하시면 74% 곱하고요. 0.74. 여기 0.26 곱해요. 3배나 반영 비율이 높잖아요. 그럼 이거의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계산해봤어요. 점수가 미적 찾는데 공통 60점, 선택 15점, 총정계에서 75점.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우리 아이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공통 과목. 아까 74점짜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평균, 표준, 편차. 선택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올 건데 대신 요거는 공개가 안 됩니다. 요거도 몇 점인지 오로지 뭐만 나와? 요거만 나오잖아요. 요거도 안 나오죠. 원점이니까. 네, 이렇게 나오면 제가 색깔 칠하는 거 잘 따라와 보세요. 1단계.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예요. 이 75점이고 26점이면 이 비율이 점수 비례가 안 맞잖아요. 이걸 같은 비율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4.60 여기 있어요. 표준 편차. 그러면 선택 과목의 표준 편차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이도 수학 못하는 건 선택 과목 표준 편차는 낮은 게 좋아요. 왜? 분모에 있잖아요. 분모는 작아야 총점이 높아질 거니까. 그럼 요거는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14.9 여기 있잖아요. 15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선택하면 내 원점수인데 평균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해야 돼? 평균이 낮고 표준 점수가 표준 편차가 작은 게 유리하겠죠. 미적이 작을지 확통이 작을지는 모르죠. 근데 평균이 보통 낮은 점수는 확통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면 좀 낮아야 되겠지만 확통 문제를 또 쉽게 낼 수도 있는 문제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래 해서 하고 곱하기 12.93 표준 편차, 공통과 표준 편차 이거는 그럼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곱하기니까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은 공통과 평균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커야 되겠죠. 그럼 이제 결론. 공통 과목의 평균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그럼 미적, 확통 중에 어떤 게 평균이 높을까요? 미적. 그래서 미적이 유리한 거예요. 근데 선택 과목에 가면 미적이 유리할지 확통이 뭐였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는 확통이 조금 더 유리해요. 공부를 아이들이 조금 수학을 잘 못하니까 평균이나 표점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점수가 보정한 게 이 54.63 요거의 보정값이다 이 말이에요. 선택과에 이게 60, 60을 같이 맞춘 거예요. 그 다음 2단계 또 가보면 이렇게 돼. 공통 과목의 표준화 점수라는 걸 만들어요. 만들 때 또 뭐 14.91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이건 전체 우리 이제 미적, 공통 미적, 공통 확통, 공통 문제 확통의 공통의 기하치학 쓸 거잖아요. 이 아이들 모두 무시하고 다 점수를 평균 딱 내면 전체 평균일 거잖아요. 그 평균이에요, 이게. 60점에서 평균을 빼고 이렇게 가고 1.28 이렇게 점수가 나와요. 그다음에 3단계 이제 선택 과목의 표준화 점수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계산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단계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이죠? 가중치.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 0.74. 여기는 0.2. 74%가 공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공통을 그러니까 잘 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통 미적이 아니고 공통이에요. 공통. 점수가. 그래서 나오게 되면 표준 점수 구할 때 200점, 수학은 200점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 곱하기 20 더하기 100점 해가 이렇게 123.7 하면 반올림에서 124점이라는 표준 점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향을 줄 때 공통 과목의 평균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쨌든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은 게 월등히 유리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ABC 학생이 있어요. 미적, 미적, 확통 이렇게 쳤어요. 보시면 67점, 66점, 66점이에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원점수가 높은 아이가 표준 점수도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거는 재작년까지. 작년부터는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이 나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A, B 학생 한번 보세요. 원점은 A 학생이 1점 더 높죠. 근데 공통 과목 누가? 얘가 압도적이죠.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돼요. 계산해보면 105 대 109예요. 원점은 A가 높은데 표준 점수는 B가 높아요. 원점수는 공개가 안 되잖아요. 표준 점수는 뭐예요? 이 차이가 난 이유는 뭐 때문에? 선택 과목 얘가 월등히 잘했잖아요. 뭘 잘한 거예요? 공통 과목 월등히 잘했기 때문에. 공통 과목 잘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공통 과목의 비율이 높음으로 B가 더 높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음 거. B하고 C 한번 볼게요. B, C는 지금 과목이 달라요. 물론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58, 3 이것만 봐도 누가 성적이 좋아야 돼요? B가 좋겠죠. 근데 이건 이제 과목이 다르니까. 근데 과목 다르면 이제 이렇게. 공통 과목과 표준 따라 표준 다르게 산출되기 때문에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은 아이. 그렇지만 여기 벌써 점수 자체가 높기 때문에 비슷하다면 공통의 표준 만약에 공통 과목과 선택 원점수 똑같다면 무조건 미적분 아이가 점수가 더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 영향이 훨씬 크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사회탐구, 과학탐구 치는 아이들이 사회탐구 보통 치면 어떤 아이들?
인문계열 아이들. 여기서 인문계열이란 건 대학 기준. 대학에서 인문자연 보통 구분하잖아요. 인문계열 아이들. 과학탐구 치면 자연계열 아이들이에요. 보통 사회탐구 치면 재작년까지는 사회탐구 치면 수학 나. 과학탐구 치면 공부를 좀 잘하면 수학 하. 공부를 좀 적당히 하면 수학 나.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사회탐구 치면 대부분이 뭐 확통 치는데.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미적 기하. 사회탐구 치면서 미적 이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사회탐구 치면서 수학 다. 서울대 갈 때 그렇게 치면 가산점이 좀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수학 가와 수학 나는 수학생 따로 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가에 가서 등급을 잘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나 다 쳤어야 돼. 근데 지금은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많이. 10,000명 넘잖아요. 19만 중에. 5%가 넘어요. 이래 나온 이유는 뭐 때문에 이 아이들이? 미적이나 기하로 가면 가산점이라 하면 안 되죠. 표준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갔을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과학탐구에서 보통 미적 기하인데 확통도 이렇게 아직도 있는 아이들이죠. 시대의 흐름을 잘 못 챙긴 아이들일 수도 있죠. 어쩌면. 자연계열 아이들이 굳이 확통을 안 가야 되는 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확통이 조금 상대적으로 쉽다면 공통 과목에 집중하려면 조금 쉬운 거 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부산 같으면 부산대 이상을 못 가요. 전국도 수도권 상위권 대학은 못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시대를 좀 잘 못 읽은 아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탐구 치는 아이들도 미적기하 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그래서 신문에서 나오는 게 이제 미적기하로 가는 게 낫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건 저희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 서울 중등 진학지도 연구원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어제 수능에서 1등급 확통의 비율이 5.8% 정도 됐대요. 보시면 수학 친 아이들이 약 얼마냐면 여기 43만. 총 수학 친 애들 43만이에요. 그러면 5.8% 43만 명 5.8% 계산을 하면 몇 명? 997명. 확통 쳐서 1등급 받은 애가 997명이에요. 근데 확통 친 아이가 아까 22만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22명 9천 나누면 0.004. 0.4%. 확통 치면 0.4%만 1등급이 추정. 정확한 거 아닙니다. 추정으로. 그럼 확통 치면 안 되죠. 확통 치면 1등급 받을 확률이 0.4%. 이건 진짜 표면적인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이 미적을 갔으면 0.4%를 벗어나가지고 1등급을 받았을까? 받았어야면 갔으면 되겠죠. 근데 같은 원점수라면 미적이 유리한 건 분명해요. 여기 보면 70, 18, 78 했을 때 같이 나오면 3점 정도 차이 나요. 이건 상위권. 지금 그리고 전제는 뭐냐면 1등급, 2등급에서 이게 유효해요. 미적 치면 유리한 게. 4등급, 5등급 가면 미적이나 확통에서 똑같이 나와요. 평균에 수렴하게 되면. 그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말하는 건 1등급, 2등급인데 만약 우리 아이가 4등급인데 확통 가면, 확통에 미적 가면 똑같아요. 진짜 똑같습니다. 대신에 점수를 더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미적을 못 풀게 될 거예요. 원점수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미적 확통에서 보면 미적이 70, 60 다 똑같잖아요. 여기 60, 61인데 여기가 똑같아요. 거의 점수가 같다고 보셔도 될 건데 결국 이거는 이 이유는 뭐죠? 아까 미적의 평균이 더 높다 그랬잖아요. 평균 높은 아이들이 유리했었잖아요. 아까 더해졌잖아요. 평균을. 더하기 하니까 평균이 높아야 유리하니까 평균 높은 아이가 유리하다. 이거는 상위권입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76점 정도 되면은 3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점수차가 줄었죠. 위에는 3점인데 밑에는 2점이고. 4등급 때 가면 1점이고 5등급 가면 0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뭐 해든 상관이 없다. 상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학적 역량 판단이 우선이다. 그럼 과연 이제 우리 아이가 인문화인데 확통을 치고 있다. 미적을 갈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때 변수는 이제 뭐냐면 여기 보세요. 똑같이 92점, 92점 받으면 당연히 미적 가는 게 유리하겠죠. 원점수 똑같다 하면. 미적분하고 여기 확통 보면 한 개 틀리면 결국 똑같아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통의 확통 치다가 공통의 미적 가서 한 개 이내로 틀릴 수 있냐? 똑같이 맞추면 이득이잖아요. 한 개 더 틀리면 본전이잖아요. 본전일까요?
미적의 공부량이 확통의 평균 2배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2배 실컷 공부해가지고 혼전이면은 그것도 한 개까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희박해요.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 점수가 딱 정확하지 않아서 보시면 원 70과 70인데 확통 미적이면 미적이 더 낮죠. 점수가. 그래서 2점이 높은데도 1점 차이가 났어요. 근데 여기는 한 개, 3개 되면 역전이 되잖아요. 그럼 2개나 더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미적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가도 되는데. 근데 공부량은 분명히 미적으로 가는 게 많다. 미적의 공부량이 늘면 공통석의 공부량이 줄든가 아니면 다른 과목량이 줄어서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갈지 말지. 이거는 이제 EBS 작년에 이제 해보고 난이도 높은 오답률 높은 것들 나와서 캡처를 해놨던 건데 작년의 평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정말 잘 냈어요. 생명과학 2 빼고. 그 생명과학 2 사고를 치른 바람에 5만 욕을 다 들어먹었지만 적어도 수학은 엄청 신경 써서 내가지고 격차가 엄청 줄었었어요. 원래 작년에 저희 3월 달에 봤을 때 올해같이 작년 3월에 봤을 때 같은 원점수에서 표준 점수가 7점 차이가 났었어요. 그랬던 게 수능에서 3점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엄청 줄였어요. 그러면 7점에서 3점 됐다. 무슨 의미냐면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엄청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 못 푸는 거죠. 서로 못 풀면 점수가 다 낮아지잖아요. 어차피 확통 아이들은 많이 못 푸는 건데 미적 아이들은 쉬우면 많이 풀 건데 어려우니까 많이 못 풀게 되니까 같이 평균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확 줄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24문제, 22문제가 그 공통 문제고 8문제가 선택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난이도 높은 게 미적에서 22, 20, 21 다 공통이에요. 여기도 22, 20, 21 여기도 22, 20, 21 세 개가 다 랭킹 6등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공통에서 어려운 문제를 직접 내요. 킬러 문항 맨 위에 거는 당연히 제일 높겠죠. 이건 아무도 이게 오답률이 96%면 푼 아이가 없다는 거죠. 거의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난이도를 상당히 높여 중킬러 문항을 상당히 배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3월 모의 평가치까지 성적표가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자체 분석하기로는 작년 수능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작년보다도 평균 점수가 월등히 낮아져 있어요. 이제 3월 달 모의고사는 서울교육청에서 출제를 하지만 서울교육청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도 수능 출제로 들어가기 평가원에 시험 출제로 들어가시는 그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신 거겠죠. 공통 점수를 낮춰야 점수 보정이 될 거다라고 그로 진행된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공개를 이제 하는 게 맞는가 하다가 결국 공개를 하자라고 한 건데 뭐냐면 작년 3월 확률과 통계에서 요거는 11월이면 당연히 수능이겠죠. 3월에 확통 쳤던 아이들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골랐어요. 7, 8, 9등급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은 점수가 별 상관이 없고 보면 확통에서 미적 간 아이가 전체에서 확통 친 아이들 462명이 이동을 했어요. 근데 확통 칠 때 1에서 3등급인 아이가 미적 간 아이가 차이가 28명이더라. 여기는 뭐냐면 확통 쳤는데 그 확통 아이가 1에서 3등급 받은 게 1263명. 부산 자료입니다. 딴 데가 아니고 부산에서 판단해 보건데 부산 학생이 한 2만 명 좀 되거든요. 그러면 2만 명 중에 정확하게 한 17,000쯤 되겠네. 17,000명 중에 1263명만 3등급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부산이. 그래, 요거하고 요거 합치면 돼. 1280명이겠네. 확통 친 아이들이 3등급 안에 들 확률이 17,000분의 1,800명.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90% 이상이 미적 기하인 거예요. 그래서 되는데, 보시면 요거 보이죠? 12.89, 12.44. 3월보다 11월에 확통해서 미적으로 옮겨가지고 12.89점 떨어진 거예요. 표준 점수가. 여기는 이거 먼저 봐야 되겠네. 확통에서 그대로 있어가지고 12.44점이 떨어졌어요. 와, 이거 확통에 가만히 있어가 점수가 떨어졌네. 보통 이렇게 판단하실 거잖아요.
확통에서 미적가의 표본이 작지만 보시면 12.89에 야는 더 떨어졌어요. 비슷해요, 어떻게 다. 그럼 이렇게 비슷하게 떨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재수생 때문에. 시험에 재수생 수험 공부 더 잘하는 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확통 있다고 떨어진 거고 미적 갔다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게 미적 옮겨서 점수가 올라갔다면 올려가는 게 당연히 맞는데 옮겨가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거예요. 작년의 결과로. 이거 보시면 133점이었던 아이가 가서 더 떨어졌고요. 여기 143점이면 1등급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132점으로 떨어졌고 확통 여기는 134점 받은 아이가 유지해가 135, 올해 1점이 오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뭐 하나의 단순한 예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미적을 하면 올라가고 기하를 하면 올라간다 확통 떨어지 이게 아니라는 거. 중요한 건 뭘 잘해야 돼요? 공통과목을 잘한다. 공통과목을 만점 받은 아이면 미적 가야죠. 만점에 근접한 아이면 틀릴 가능성이 없다면 그럼 100% 미적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공통과목의 점수를 올려야 된다 하면 공통과목에 훨씬 신경을 쓰는 게 더 점수를 잘 받는데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확통이 불리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가 아니고 구조가 확통 치는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학을 원래 좀 상대적으로 못한다. 절대적으로도 못하고 상대적으로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수학만 문제냐 놓치고 계시는데 탐구가 더 문제예요. 작년에 서울대는 이제 원래 보통 상위권 대학들은 탐구 점수를 변환 표준 점수로 해가지고 썼어요. 부산대도 그랬는데 작년부터 서울대는 이제 그냥 표준 점수. 부산대도 올해부터 그냥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시험 난이도가 어려우면 돼요. 그러면 다 어렵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구학2가 원점 50점인데 표점이 77점 나왔어요. 근데 화학원은 원점 50점에 표점이 68점이에요. 벌써 여기서 몇 점 차이 나요? 9점 차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대식으로 하면 과학원, 과학도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생원 지투를 하면 149점인데 화원, 물투 하면 136점. 맞나요? 136점이 나왔어요. 여기서 벌써 몇 점 차이 나냐면 13점이 차이 났어요. 그전엔 이걸 보정을 해줬어요. 같은 100분위로 하기 비슷하게. 근데 13점이 차이 났어요. 정시 때 총점에서 13점 차이 난 아이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 절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들 다 만점이에요. 나 만점 받았는데 점수를 작게 받는 거예요. 다른 아이보다. 이유는 난이도 때문에. 난이도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이에요. 진짜 100% 운이에요. 죄송하지. 사탐 9개, 과탐 8개가 있는데 17과목의 난이도를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난이도가 과목보다 편차하고 작년에 쉬웠다가 올해 또 쉽다 가능성 없어요. 쉬웠다 어렵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고 어떤 게 쉬울지 어려울지 알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점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려면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남들 치는 거 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인문은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를 많이 치고 자연은 지구과학, 생명과학을 좀 많이 치죠. 이유가 남들 잘 치면 나도 잘 치는 거고 남들 못 치면 나도 못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들 어려워하는 시험에 잘 쳤다면 대박이 날 수 있겠지만 남들 쉬운 것에서 내가 실수한 게 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쪽박 차는 거잖아요. 그걸 방지하려면 남들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수학 문제보다 수학 아까 뭐 원점일 때 동점일 때 3점 차이 났잖아요. 이건 또 원점 50점 똑같은데 13점 차이 났어요. 사탐과탐이 더 문제예요. 더 문제. 근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제가 봐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없어요. 우리 아이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원점수가 높아져서 표점을 잘 받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 일부 대학들은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은 변환 표준 점수가 100분위를 반영해가지고 해주는데 서울대는 지금 그게 아니고 부산대도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탐구 점수에 따라서 당락이 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2, 3학년 섞여 있으니까 보시면 고3은 우리 고3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작년 가는 대로 간다 하면 되고 고2, 고1은 달라지는 게 있죠. 나옵니다. 빨간색들만 달라져요. 이제 영재 발명교육 대입 시스템 위반형.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영재 학급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3학년 아이들은 가입되는데 1, 2학년은 가입 안 해요. 180시간인가 160시간 이수해야 영재 학급 했음. 근데 이제 그거 자체 못 쓰는 거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 효과는 없고 대입에 반영되는가 안 되는가가 우리 아이들 더 중요한 상황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대입 미반영. 저는 이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부모님 아이들은 참 아쉬워하던데 자율 동아리가 뭐냐면 고등학교 생활은 1교시부터 7교시까지가 고등학교 생활이잖아요. 그 뒤는 고등학교 생활이 아니에요. 지 생활인데 그때 자기가 뭐 했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 뭐 했다고 써달라면 그대로 다 써줬었거든요. 그게 자율 동아리인데 그걸 이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규 교육 일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졌어요. 그래서 반영 안 됩니다. 자율 동아리 하실 이유가 3학년은 있어요. 30자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자율 동아리 몇 시간 몇 명 활동함. 그게 끝이에요. 어쨌든 그렇고 1, 2학년은 반영이 안 돼요. 그다음에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개인 봉사활동이 학교 봉사활동 크게 두 가지예요. 학교로 표시되느냐 개인으로 표시되느냐. 학교장의 승인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면 학교 봉사활동이에요. 학교장이 승인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하면 개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사돈에 팔촌에 누구가 병원에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 하고 싶다. 그럼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받아서 봉사활동하고 봉사시간 적어주세요 하면 개인 적어요. 학교가 아니고.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은 반영이 됩니다. 몇 시간? 주당이 아니고 한 학기에 20시간. 더하기 공통봉사. 이래가지고 한 1년에 한 40몇 시간이 최대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있는 아이하고 봉사 0 있는 아이하고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봉사활동은 기본적인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대입한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 학생이라면.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이 이제 안 들어가죠. 1학년이. 그래서 수상 3학년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2학년들은 아마 수상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대회도 안 나갈 거고. 교육적으로 맞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기록부가 평생 가는 건데 생활기록부 우리 졸업할 때는 분명히 수상이 몇 개 있었는데 대학이 안 들어가니까 애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수상단이 다 비었어요. 50년 뒤에 보시고 수상을 한 개도 없고 엄마 아빠는 상을 못 받았네 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은 대학 갈 때 반영 안 되니까 가입 안 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 미반영이 있고 미기재가 있어요. 혹시 두 개 구분하셔요? 미반영은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는 있는데 대학에 안 간다는 거예요. 미기재는 아예 적지를 못한다. 독서활동도 적을 수 있어요. 책 제목하고 그다음에 지은이는 적을 수 있다. 근데 그게 9번 항목이거든요. 독서 기록 사항이. 근데 그 9번 항목이 대학에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서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다 아시네요. 왜 오셨어요? 다 아시면서. 독서가 9번이 안 갈 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은 요즘 수행평가 혹은 다른 말로 과정평가라고 하죠. 그 과정평가를 40%를 반영을 해야 돼요. 그 과정평가를 가지고 세부는 특기사항을 쓰는데 그거 쓰실 때 보통 책을 읽고 보고서나 리포트나 주제 발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읽은 책은 세부는 특기사항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때 중요하냐? 나의 전공 진로를 보여줄 때. 진로 희망사항, 의사, 뭐 경찰, 경영 이런 게 안 적히잖아요. 적혀요. 적히는데 안 가요. 그럼 그게 안 가는데 내 진로를 어떻게 드러낼 거냐? 독서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특이나 어디 또 창체, 진로 특기사항, 그다음에 동아리 이런 데서 활동을 하면 동아리나 자동봉지는 다 교과예요. 그래서 500자 쓸 수 있거든요. 거기에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와 관련된 책을 열심히 읽고 거기는 활동을 적을 수 있게. 그렇다고 모든 교과목에 그걸 다 적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세특을 적을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어차피 세부능상 몇 자? 500자밖에 못 적으니까
적절히 안배를 하셔야 되겠죠. 모든 과목에 다 적으라고 해봐야 그게 오히려 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가 올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대학이 그렇다는 아니고 선도하는 대학이 저렇게 보통 표현을 했으니까 다른 대학도 따라갈 것 같은데 원래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까지 이렇게 평가 요소가 있었거든요. 요것도 어디 있겠습니까? 대학교 입학처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몇 프로 반영인지 평가 방법은 뭔지 다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게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이렇게 바뀌고 학업 역량은 요게 이렇게 하는 딱 차이는 이거 탐구 활동과 탐구력이에요. 부모님 이제 탐구 활동하고 탐구력하고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탐구 활동? 부모님 여기 오셨어요. 탐구 활동하러 오신 거예요. 탐구력은 열심히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시고 질문하고 하면 탐구력이겠죠. 활동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좀 깊이 있게 했는가가 탐구력이겠죠. 그걸 보겠다고 깊이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공적 합성하니까 애들이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거예요. 경제학과하고 경영학과하고 고등학교에서 구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없어요. 동아리 활동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저는 경제 동아리 했기 때문에 경영학과는 가면 안 됩니다. 경제학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전공의를 할 때는 좀 넓게 계열로 우리 대학으로 치면 단과대학 수준, 인문대학, 어문대학, 뭐 예를 들면 자연과학대학, 공학대학, 상경대 이 정도 수준이면 돼요. 그래서 사회학과나 사회복지학과나 신문방송학과나 제 눈에는 똑같아요.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사회과학에 대한 관심, 흥미과 탐구력이 있어야 되겠죠. 봉사활동 많이 하면 사회복지학과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고 진로 역량을 본다. 그 다음에 인성.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이 아이는 인성이 안 좋음. 쓸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인성이 안 좋고 저 드러나면 학교 폭력이 있으면 좀 안 좋다 할 수 있거든요. 학교 폭력은 법적으로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써야 되는 거고 반드시. 그게 아니고 이 아이는 게으르고 소극적임 이렇게 쓰면 난리 날 거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 좋다 나쁘다를 대학 가는데 학업 능력만 좋으면 되지 이 인성이 덜 착한 애 만에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표현력이 잘못됐던 거고 그래서 바뀌어서 공동체 역량이라는 표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건 비슷하게 봐요. 이렇게 협업 소통 능력 이게 좀 저는 중요하다 보는데 대학에 가면 고등학교도 지금 그렇잖아요. 보통 과정평가할 때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4명, 5명 섞어서 팀풀 수업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거기 제일 문제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주도적으로 할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무임승차자를 배제할 것이냐가 더 문제잖아요. 무임승차하게 되면 당연히 평가를 제대로 안 받아야 정상인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신경질을 엄청 벌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 협업이 되느냐 소통이 되느냐 아이들과 그런 부분. 나눔과 배려는 좀 더 부수적인 부분. 나눔과 배려 있다면 진짜 저희가 이 장학사 나오기 전에 학교에 있을 때는 저희들은 급식실하고 학교 교실하고 엄청 높아요. 부산은 아직 다 산에 있으니까 계단이 한 몇십 개가 됐어요. 아이가 다리에 다친 거예요. 못 가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식판 날랐다고 밥 갖다 줬다고. 착하죠. 근데 대학 갈 때 그게 엄청난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자소서로 다 쓰는 거예요. 꽉꽉 채워가지고. 착하다. 그 다음 어쩌라고. 인 거예요. 리더십은 중요한 요소가 맞아요. 근데 맞는데 리더라고 다 절대적인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고등학교 2,000여 개 있거든요. 그럼 반 있으면 반은 8개 정도 될 거고 2,000개 곱하기 8개, 16,000명 곱하기 3년 5만 몇 명이에요. 우리 아이가. 재생까지 하면 6만 명 될 거고 학생의 자는 2,000명이잖아요. 그렇게 반장 리더가 많은 상황인데 리더만 했다고 중요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떤 리더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4명이서 팀플 수업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아이인데 한 번도 그 팀플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던 아이가 있는데 옆에 아이가 끈질기게 섭도하고 도와주고 해가지고 걔가 팀플을 하게 했어요.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그런 아이가 리더예요. 그런 게 리더십이니까 반장, 학생회장 거기에 너무 옥매실 필요는 없고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기소개서 제출 대학과 미제출 대학. 자기소개서 제출하고 안 하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나 이렇게 물으셨는데 늘 제출했던 대학도 아닌 대학도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아무래도 제출 안 하면 학생 입장 부담이 적어요. 그러면 경쟁률의 상승 효과가 있겠죠. 그럼 작년에 자기소개서를 냈다가 올해 안 낸다면 경쟁률은 높아지겠죠. 경쟁률이 높아졌다면 이 커트라인도 높아진다 봐야 되겠죠. 자기소개서를 내다가 안 내다가 내게 하면 경쟁률 떨어지는 거죠.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년 전부 안 받잖아요. 애들 학생부 점점 쓰기 부담은 적어지니까 학생부 종합전의 경쟁률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그게 엄청나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상황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교별 교육과정 운영표예요. 이게 질문하신 분 중에 외고, 과고, 국제고, 자사고 구분이 다 되느냐 묻는데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는 구분할 이유도 없어요. 내신 숙제만 보니까 교과전형도 마찬가지고. 근데 종합 전형은 아이의 생활기록부가 전부 다 가잖아요. 거기다가 뭐가 저렇게 고교별 교육과정 운영표라는 게 딸려서 가요. 그러면 내가 A 고등학교 나왔으면 A 고등학교에서 개설된 모든 과목, 저기 보면 까맣게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 글자들을 다 가요. 그 다음에 이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이 분홍색은 뭐냐면 이 모든 개설된 과목 중에 우리 아이가 들은 거, 내가 들은 거. 근데 그런 거 들었는데 들었을 때 과학고나 외고마에서만 듣는 과목을 전문 과목이라 하거든요. 그 전문 과목을 과학고나 외고, 국제과학에 들으면 또 예고 아이가 들으면 등급 처리가 돼요. 1등급부터 9등급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가 들으면 ABC 진로 선택 평가가 돼요. 그러면 전문 과목인데 들었는데 등급이 나왔다. 그럼 이 아이는 외고, 국제고, 과고, 예고 중에 한 아이겠죠. 근데 그게 ABC로 나왔다. 이러면 이 아이는 일반고이든가 자사고이든가. 자사고도 ABC로 나와요. 자사고는 특별한 대학이 아니고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예요. 교육과정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일반계하고 똑같은 학교예요. 그래서 일반계는 자사고는 좀 불리한 상황이죠. 정도. 특목고 외고는 교육과정 자체가 보여요. 근데 교과전형에 당연히 못 쓰겠죠. 정시는 상관이 없죠. 종합전형인데 그럼 구분했어요. 이 아이가 외고인데 외고 3등급이고 일반고 아이가 2등급이다. 누구 뽑을까는 그 아이 역량 보고 뽑는 거예요. 근데 단 이런 건 있어요. 일반고 3과 일반고 2를 과학고가 시키네. 과학고 3등급하고 일반고 2등급하고 하면 과학고 3등급 아이가 월등히 잘하는 거예요. 과학고 3등급 조기 졸업자예요. 2년만 하고 나가서 전부 카이스트 가고 서울대 가야 될 그 아이들을 니 3위니까 공부를 못한 애라고 판단하는 거 대학들 어렵죠. 그렇게까지 구분 안 되게 똑같이 해달라 하면 그건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선발대에 들어온 아이들. 근데 과학고 아이들도 밑에 대학 조금 중위권까지 내려올지도 않은 상황이겠죠. 근데 과학고 6등급, 7등급 받은 애가 좋은 대학 가다 있을 가능성 없어요. 대학들 다 알아요. 그게 안 된다. 역량이 안 된다. 벌써 검증을 몇 년 동안 했는데. 과학고에서도 등급이 잘 나올 때 가능한 이야기. 잘 나온다는 개념은 제가 보기엔 4점대, 5점대 정도까지. 그게 아니면 일반고가 훨씬 나아요. 상황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학종에서는 될 수 있다. 전문 과목화는 소위 특목고 아이들은 되는 거예요. 외고, 과고, 국제고, 예고가 다 특목고잖아요. 특목고 아이들은 구분이 돼요. 근데 자율형 사립고 아이들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면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수상 경력을 제가 뽑혀는 이거 2학년 기준. 3학년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 3학년도는 다 들어갑니다. 그죠? 자유 개인도 들어가고 독서도 다 들어가죠. 세모 꼽혀는 2학년 기준. 3학년 전부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독서. 2학년들은 독서 안 들어가는데 어떨까요? 다 지금 6개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거. 뭐하고 관련되어져 있어? 베이스가 뭐예요? 교과활동과 교부습과 특상이 돼요. 그거와 연결되는 활동들이에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제일 중심은 뭐? 수업.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34시간을 평균 들어요. 그중에 30시간이 교과고 4시간이 자동 공진 상체예요. 30시간이 제일 메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부 계속 축소 생기부되고 있잖아요. 축소 안 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 세부 능력 및 특기사. 어떤 부모님이 저희 상담 와가지고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세특 한 개도 안 중요하다던데 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학종 안 쓰면 한 개도 안 중요하죠. 근데 세특만 좋다고 세특이 근데 공부 못하는 애가 좋을 리도 없어요. 과정평가가 40% 들어간다 했잖아요. 세부 능력 및 세특을 쓰려면 교과 세특은 반드시 수업 시간에 한 활동만 적을 수 있어요. 내가 책을 10권 읽었어요. 과학에 관련된 도서를 적어주세요 하면 선생님 못 적어요. 적으면 걸려요. 그럼 어떤 과학책을 수업 시간에 10권 읽었다. 그럼 적을 수 있어요. 수업에 관련된 내용만 적을 수 있고 그러면 학생을 관참 평가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어머니들 계속 이렇게 강의를 했잖아요. 열심히 들은 것밖에 없는데 수업 시간에 잘 들음. 이래 적으면 어머니 다 불같이 화내실 거잖아요. 그렇게 못 적어요. 그럼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 평가하려면 애한테 시켜야죠.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고 뭐 프로젝트가 됐든 보고서 발표 뭐가 돼야 돼요. 그럼 활동이 일어나겠죠. 그 활동 일어난 게 어디에 적혀? 세부 능력이 특기 사항. 그러면 그걸 잘하는 아이면 세특도 잘 적히고 과정평가도 잘 받겠죠. 그 아이가 등급을 잘 못 받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좋으면 세특도 좋게 적힐 수밖에 없어요. 내신 성적이 안 좋다는 건 과정평가도 안 했다는 의미니까 세특이 잘 적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특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꾸 물으시는데 수업을 잘하세요. 애들 보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라고. 열심히 들은 게 아니라 수업을 열심히 하라고. 들은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그게 제일 답이에요. 그 교과 활동 열심히 해서 내가 물리화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리화학 동아리 들 수도 있고 물리화학 관련된 책도 읽을 수 있고 물리화학 어떤 진로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베이스는 어디가 돼야 돼? 교과. 동아리도 뭐도 다 물리했는데 수업은 정작 물리를 안 들었어요. 그 아이를 뽑을 수는 없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아이 보면 뭐 아마 인문아이인데 이 아이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 물리 1 안 들었잖아요. 물리 2, 1, 2 다 안 들었어요. 이런 아이를 기계공학에서 뽑을 수 있느냐? 못 뽑죠. 관심도 없고 물리 수업 안 들은 역량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 수업이죠. 수업에서 활동이 중요합니다. 학종은 그 수평적 평가라고 제가 표현을 적었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3학년 때 꿈은 바뀔 수 있다는 건 다 아시죠? 바뀔 수 있어야 되고 바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탐구력과 집중력의 분석력이 타고난 아이다. 1학년 때도 한 선생님이 2학년 때도 한 선생님이 3학년 때도 한 선생님이 적었어요. 그 학교는 뭐 학교 급수자가 담임선생님이 한 분이었겠죠. 똑같은 선생님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수업 들어가는 게 우리 과목 수가 한 학기 한 10과목 되거든요. 10과목. 그 다음에 동아리. 그 다음에 진로 특기사. 그 다음 또 뭐 담임쌤은 종합의견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 적을 수 있고. 그럼 14~15명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기본 500자씩을 평가를 다 하세요. 500자. 그 다음에 학기가 나눠지니까. 과목이 1학기 배우고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1, 2학기 같이 듣지만 그럼 1년에 500자지만 2학년 올라오면 우리 집중 리스트 해가지고 전부 1학기 때 다르고 2학기 다르잖아요. 그럼 500에서 1000자가 되거든요. 1년에 몇 차면 12,000자 정도 돼요. 12,000자. 3년 하면 36,000자가 적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 4만자로 쓰실 수 있어요? 만자 넘기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자료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개성이 안 드러나면 학종에 어울리는 아이가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써주실 건데 선생님들이 써주신 한 3분쯤의 선생님이 같은 학기에 이 아이가 분석력, 집중력이 뛰어났다면 그건 그런 아이 맞죠. 그 선생님이 짜지 않은 한 자연스러운 평가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우수한 아이죠. 그래서 수평적 평가. 그 학기에 잘하면 돼요. 그렇다고 갑자기 경영 간다 했다가 의예과 간다 했다가 공대 간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겠죠. 비슷하다면 여기 갈 거다. 상관이 없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대입 결과는 해마다 변합니다라고 제가 냈는데 3학년 부모님 특히 잘 들으셔야 되고요. 2학년 부모님은 또 내년 돼도 보아야 될 건데 대학 입시는
옆집 엄마 따라가면 실패하세요. 옆집 엄마 따라가면 100% 실패해요. 특히 올해 대학교 1학년 된 엄마들이 옆집 엄마 따라 대학교 2학년 엄마 따라갔으면 100% 실패했어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대학 입시는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수시는 교과, 종합, 논술, 정시는 수능. 이 기본 골격은 똑같은데 장가지들이 자꾸 변하는데 너무 부모님이나 우리 학생들은 장가지에 흔들리세요. 근데 이 장가지를 모르면 결국에는 디테일에서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건 맞죠. 결국은 내가 갈 대학은 거의 몇 개로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 대학이 어떻게 변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왜 옆집 엄마 말 듣고 가면 다 떨어지냐면 2021년도가 대학교 지금 2학년 애들, 2022년 올해 1학년 된 애들, 그러면 작년 입시, 우린 3학년이면 이제 될 건데 2021과 2022는 거의 비교급이 아니에요. 2020 엄청 어렵다가 아니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교육과정도 바뀌었어요. 2021이 개정교육과정이 맞았지만 등급제 교육과정이었어요. 모든 과목이 등급이 다 나오는. 근데 2022 아이들은 진로 선택 과목 ABC로 나오잖아요. 3학년 엄마들이 ABC 경험해 보셨죠? 그죠? 80점 넘으면 A잖아요. 상대평가, 절대평가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육과정 바뀌었고, 수능도 수학, 가나, 그냥 국어. 이래 돼 있던 게 국어도 선택, 수학도 선택, 사탐 같으면 섞어,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 체제가 확 다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 점수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몇 점이면 어느 대학 갔다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입시 전형도 정시 40% 늘린다니, 뭐 지역 균형 전형 내니, 지역 인재니 막 다 바꾸니까 어려웠던 거죠. 작년에 상담할 때 정말 저희들도 몇 점이면 됩니까? 말을 못 해주죠. 왜냐면 작년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올해는 쉬워요. 작년에 간 데이터가 있잖아요. 입시 전형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안 바뀌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고2는 좀 바뀌죠. 바뀌는 게 학종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안 바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안 흔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정시가 늘어나니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말이 그럼 이해되시죠? 9등급만 나오다가 절대평가가 나오면서 과목 수가 변화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수능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영어 이야기 조금 하면 영어가 EBS 70% 직접 연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은 수능 특강 완성이 EBS가 수능에 반영되는 그 책이에요. 무슨 과목인데 특강과 완성은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EBS 영어가 70% 직접 연계는 뭐였냐면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지문이 10개 중에 만약에 수능 문제 10개의 지문이 있다면 7개는 EBS 책에서 그대로 나왔다. 그럼 그대로 나왔어요. 그럼 아이들은 영어 지문만 딸딸 외우면 잘 칠 건데 영어 지문을 딸딸 안 외우고 뒤에는 해석을 딸딸 외웠어요. 해석 외우면 한국말을 하면 끼워 맞추면 단어 알잖아요. 끼워 맞추면 이게 뭐라는 거 아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해설지만 열심히 보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50% 간접 연계로 바뀌었어요. 10문제 중에 5문제만 EBS 수능 특강 완성이 나오는 지문과 간접연 관계된 거. 예를 들면 어린 왕자의 지문이 나온다. 50페이지가 EBS에 실렸으면 지문은 51페이지가 수능에 실리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영어를 못 치죠. 1등급이 12.6에서 6.3% 정도로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아, 그러면 영어가 어려웠구나 할 건데 2등급, 3등급 오히려 늘었어요. 이유는 본질적으로 쉬우니까. 근데 최상위권 3등급 3개 틀리면 1등급, 4개 틀리면 2등급이에요. 아마 4개 틀린 애들이 엄청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하나의 경계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영어 절대평가되면서 공부를 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영어 공부를 시키시라. 영어 1등급이냐, 영어 2등급이냐, 3등급이냐는 엄청난 차이다. 라는 거. 특히 우리 아이가 수시로 가게 된다면. 그래서 영어 공부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약대가 신설됐어요. 편입이다가. 편입이란 건 대학교 2학년 마치고 편입시험 치고 자퇴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설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약대 수준은 어디쯤이에요? 서울대 약대 어디 보내실래요? 서울대냐 약대냐? 어려운 질문이네요. 의대냐 약대냐?
의대. 시의대냐 약대냐? 시의대. 한의대냐 약대냐? 고점이 되는갑네요. 그죠? 수의대냐 약대냐? 그건 약대. 그러면 한의대가 수의대가 좀 높네요. 그럼 서열 정리됐네요. 그럼 약대 수준은 한의대 좀 되는갑다. 그죠? 그러면 그게 서울대 수준이에요. 거의. 그러면 서울대 정원만큼이 1,700 더 생겼어요. 그럼 자연계열 아이들은 대학 가기가 쉬워졌죠. 거기다가 뭐까지? 수학에서 점수 받기가 월등히 쉽잖아요. 소위 말하는 공통 선택 과목화 되면서.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 지원회가 대학을 갈아타기도 너무 쉬워지니까 이제 자연계열 미적하고 과탐신 아이들은 완전히 그냥 뭐 신났고, 거꾸로 인문 아이들은 너무 암울했죠. 언제? 정시 때. 수시 때 미적 과탐신 아이가 철학과 원서 쓸까요? 안 써요. 정시 때는 서울대 철학에만 써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문 아이들은 수시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수능에서 어쨌든 이 구조는 불리하죠. 불리하다는 건 합쳐놨기 때문에 불리한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 정시가 인원이 많이 늘었고, 최저학력의 변화가 있었고, 지역 인재가 있고 지역 균형이 또 있어요. 지역 인재는 지역의 아이들을 지역에 우수한 대학 가라고 하는 거. 의대 40%까지, 간호대는 30%까지. 예를 들면 부산 지역에서 부산대 뭐 있는 의대가 인제대, 뭐 부산대, 고신대, 동아대, 거기는 무조건 부산, 울산, 경남 아이를 40% 이상 뽑아야 돼요. 근데 부산대는 125명 중에 100명을 105명인가? 그 정도를 부산에서 뽑아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그러면 의대 갈 거다. 지역 인재 써야죠. 지역 균형은 뭐냐면 지역의 아이들이 수도권에 가기 쉽게. 학교장 추천으로 보통 하는데 내신 교과정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추천받아서 써서 최저 맞추고 내신 좋으면 합격. 제가 놀랬던 게 서울에 제일 좋은 S대 말고 그 다음 S대? 뭐 성균관 뭐 비슷한 이런 대학이 있는데 내신 1.9 얼마인데도 공학계열에 합격했더라고. 최저 맞추고. 와, 1.9 돼서 저도 좀 놀랐어요. 아니 이 정도가 된단 말이야. 1.9면 1, 2, 1이면 1.5잖아요. 이거는 1.9면 2, 1, 2, 1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과 전형으로 됐더라고. 최저 맞춘다는 전제하에. 그럼 수능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최저 맞춰야 돼. 최저 맞추기 쉬웠잖아요. 당연히. 그래도 1.9까지 가는 게 저는 좀 놀라웠어요. 그 이야기를 또 제가 뒤에 해드릴게요. 이런 것 지금 많았었다. 그 다음에 이거 자연에서 교차 지원이 수월해. 원래 교차 지원이라 하면 인문아이들이 자연계열로 가는 걸 교차 지원을 했어요. 서울대학교가 교차 지원되는 과가 있었어요. 의류학과하고 간호학과. 거기는 인문아이, 자연아이를 뭐 50%, 50대 50. 고려대 같으면 컴퓨터과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육과 이런 데는 인문아이들 받았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완전 거꾸로 돼가지고 인문아이들이 교차가 되는 게 아니고 자연아이들이 뭐 문과 침공 이런 표현을 하던데 저는 진짜 인문아이 어머님들 없으면 아주 뭐라 하실 수도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래도 문과아이들이 이만큼 남았다는 건 그래도 확통치고 뭐치고 해서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서울대가 한 40% 정도가 교차 지원됐다던데 60% 아이들은 확통친 아이들이에요. 확통쳤다. 근데 저건 진짜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게 100%, 80%, 90% 갔다면 정말 난리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확통하고 사탐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어느 정도 있구나 라는 걸 했고 어쨌든 교차 지원이 자는 아주 쉬운 상황이다. 이유가 자연계열 상역과는 미적이나 기하 더하기 과탐이 고정되어 있고요. 인문은 그게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서 강점이 있으니까 어차피 정시 때는 반영 비율에 따라 수학이 30%, 20%는 반영이 되니까 거기서 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인문 아이들이 1등급 차지한 비율이 확통 아이들이 거의 1000명밖에 없는 상황이면 나머지 전부 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좀 그랬을 거다는 거예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숫자가 보이시나요? 보시면 제가 빨간 표현인데 10등인데 2.15, 20등인데 2.8, 30등인데 3.1등급 정도.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요. 우리 학교는 안 그랬는데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다 평균적으로 조합을 내면.
그런데 올해 이제 154명이 됐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부산이 이래요. 전국 다 이래요. 220명이었던 학교가 지금 150명 정도로 쪼그라들었어요. 우리 아이 학교 200명 안 되는데 많을 거예요. 심지어는 80명인 학교도 있어요. 더 작은 데도 있고. 그 정도 되면 보시면 10등이 2.3, 아까 2.1이었잖아요. 동수가 20등이 30등이 3.1이었거든요. 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분모가 작아지니까 등급 받기가 어려우니까 내신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큰 아이보다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데 등급을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100명일 때는 4명까지 1등급이지만 50명이면 2명밖에 1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어차피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그러니까 과목을 쭉 다 들으면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잖아요. 이게 이제 엑셀로 우리가 들은 과목들 총 다 정리하는 건데 2021년도 지금 대학교 2학년 아이들은 들으면 거의 다 나와요. 노란색은 공통 1학년 때 듣는 거. 하얀색은 진로 선택 과목. 초록색은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예체능 빼고는 다 등급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다음 거 가면 숫자가 사라지는 거 보셨죠? 우리 지금 3학년, 2학년들은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고 ABC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목 수가 보시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샘플 학생을 보니까 저기 28개 반드시가 아니고 저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아이가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42개에서 28개가 됐어요. 무려 14과목 정도 줄었어요. 한 학기에 등급 나오는 게 보통 8과목 정도 나오거든요. 1년치가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 등급 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왜를 아셔요? 왜 어려워요? 한 과목 한 과목의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한 과목 실수하면 팍팍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애들도 줄었는데 한 과목의 영향이 더 줄어드니까 내신 성적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년 성적, 작년, 재작년에 엄마가 그 정도 갔다 그보다 낮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전제는 다른 변수가 다 똑같다면. 근데 변수들은 다른 것도 같이 움직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내신 등급을 받기는 어려워졌다. 그런데 또 거꾸로인 것도 있어요. 극최상층. 부산대 의대쯤 간다. 지역인재로. 작년에 부산대 지역인재 의대가 1.09 정도 했거든요. 꼴찌가. 1.09 받으려면 28개 중에 26개 1이고 한 2과목쯤이 2. 그럼 1.09. 한 과목 2과목 정도인데. 거기에 꺾였어요. 이유는 28개니까 관리하기가 쉬운 거예요. 상위권 아이들은 등급 받기 어려운데 최상위는 올해 등급 받기가 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의대 가려면 어느 학교 가요 보통? 일반 인문계 중에 학생 수 좀 적절히 많고 학업력이 좀 떨어진다 싶은 데를 골라가시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저기 있죠. 등급 관리하려고. 근데 그래 하다가 그런 애들끼리 만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집 근처 학교에 인원수 있으면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부산대학교 2002 대학 결과 이제 보시면 학생부 교과전이 1250에서 1289, 1404 이렇게 점점 늘었어요. 그러면 뽑는 인원수는 늘었잖아요. 학생 수는 우리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부산대 가기가 쉬워졌겠죠. 등급이 더 내려갈 요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2019, 20 비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역학과 18명 뽑아야 되는데 12명밖에 못 뽑았어요. 후보도 없었어요. 이유는 부산대 체제가 너무 이때 3개 6이었어요. 사탐 2개 평균. 2 받았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뻥커난 거예요. 이런 데가 다 펑크난 거예요. 자연도 마찬가지. 자연 더 했어요. 수학 포함 2개요. 통합 수학 되기 전에는 수학에서 2등급 받은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길래 펑크가 많이 났었어요. 그 부산대는 최저만큼 좋고 2021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어요. 다 보시면 못 뽑은 데가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자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딱 이제 아이들은 판단을 하죠. 19, 20, 21 다 부산대는 최저만 맞추면 몇 등급이라도? 9등급이라도 내신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럼 부산대 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최장력. 그거 맞춰라가 다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에 관계없이 작년에 엄청나게 원서를 썼어요. 근데 이런 변수가 생겼어요. 수능 산출 방법이 바뀌면서 자연계열 아이들은 수능 최저 맞추기가 엄청 쉬워졌죠. 인문은 어려웠으면 인문은 그래야 될 건데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탐구가 2개에서 1개로 바뀌었어요. 2과목 평균 2하고 1개만 2, 4 받으면 평균 3이지만 작년 같으면 떨어질 게 올해는 붙는 거예요. 2가 있으니까. 엄청 쉬워진 거거든요. 최저 맞추기가.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등급 최저 구분이 이렇게 갔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6에서 7로. 그 다음에 이게 의대인데 여기 보시면 원래 의대가 부산대 4개 함 6이었던 게 3개 사로 바뀌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교육청에 장학사님 너무너무 늘 고생해가지고 오늘도 지금 3일째 컴퓨터가 기절한다는 소리를 내면서도 작업을 하고 계신데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수업해가 우리 아이가 과연 전국의 특히 부산의 주요 대학의 체제를 맞추는가 안 맞추는가를 저희들이 다 학교로 제공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성적 딱 받으면 선생님 출력 딱 하면 야는 뭐 부산대 뭐 부경대랑 맞췄는데 고려대는 못 맞췄다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걸 다 전체적으로 모으면 이제 부산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뭘 볼까요? 의대 제일 쉽겠네요. 여기 작년에 330몇 인데 그 전에 113명이 맞추던 게 작년에 330명이 맞추고 있어요. 무려 몇 배? 3배가 늘었어요. 3배가 늘었으면 최장력 맞추는 게 그만큼 늘었다면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뛰어오를 수밖에 없죠. 그걸 저희들은 3월 달부터 계속 학교와 학생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 또 좀 이제 그냥 일반 여기가 일반 자연인데 여기 보면 여기 위에인가? 노안이 와가지고 제가 글자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그 수학, 과 2개 5. 일반 이게 1738명이었어요. 근데 초록색 따라가면 되는 색깔을 2760. 거의 2배 늘었죠. 최저가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최저 맞춘 애가 늘었으니까 9등급인데 내신이 뭐 5, 6, 7등급인데 최저 맞출 수 있으니까 부산에 쓰겠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떨어지는 거죠. 최저 맞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런데 작년에 경쟁률 안 보시면 보통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늘었어요. 13점. 이렇게 늘 이유가 뭐냐면 몇 년 동안 최저 맞추면 되니까 그냥 난 최저 맞출 수 있을 거야 하고 전부 돌격 앞으로 부산대 다 간 거예요. 근데 전부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부산대 올해 최저가 이제 공개가 5월 말 되면 될 거거든요. 되고 나면 얼마일지 궁금해요. 근데 변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제가 학생들도 줄었고 내신 받기도 어려워지는 거는 내신의 하강 요인. 근데 최저 맞추기 쉬운 건 상승 요인. 어떤 게 영향을 많이 받을까? 적어도 미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뽑아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없었다는 건 정원은 거의 다 채웠어요. 다 채웠는데 내신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년보다. 이유는 학생들 성적도 내렸었고 또 충원도 돌고 이렇게 되면 또 어쩌면 서울 가고 싶으니까 부산대는 나중에 갈 수 있겠다고 안 쓴 아이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원은 다 채웠고 7등급, 6등급 아이들이 써서 큰 재미를 볼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거. 절대 안 되는 거. 중요한 건 이제 부산대는 최장력도 중요하지만 내신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중반은 있어야 좀 안정적으로 쓰지 않을까. 몇몇 과를 제외하면. 그래서 부산대 입시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는 2023이잖아요. 2024나. 그럼 2022와 2023은 똑같아야 되는데 대학마다 미세하게 늘 다르다 했잖아요. 부산대가 많이 다릅니다. 여기 950명 뽑았어요. 교과 전형으로. 올해 777명. 그럼 뽑는 인원이 거의 200명 줄었잖아요. 20%가 날라갔잖아요. 그럼 내신 성적인 올라갈 수밖에 없죠. 뽑는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죠? 교과 전형도 보시면 606에 150이었던 게 653에 200. 요건 종합은 좀 늘었네요. 논술은 좀 줄었고.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최장력이 3개 6에서 2개 4.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개 7에서 2개 4로. 2, 3 받아야 될 게 2등급 4. 2과목은 지금 버려야 돼요. 최저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최저 맞추기 쉬워졌어요. 뽑는 인원 줄었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내신 성적은 더 올라가야겠죠. 이게 입시의 변화예요. 근데 또 작년까지 똑같이 쓰면 또 이 경계에 있는 아이들은 안 될 수도 있겠죠. 상위권 아이들은 상관이 없겠죠. 경계에 있는 아이들. 거기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분위를 부산대는 봤거든요. 사탐, 탐구에서. 근데 이제 뭐로? 표준 점수로. 그럼 사탐, 과탐의 영향력이 엄청 커진 거예요. 부산대는 모집 정원의 변화, 최저학력의 변화, 반영 방법의 변화. 벌써 3개 가지가 있네요. 그럼 변화가 있으니까 작년 결과가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큰 변화는 아니고 조금 더 높게 잡으면 되는 상황이겠죠. 그 정도 수준에서 분명히 변화는 있다. 문제는 이제 부산교대예요. 부산교대 작년에 저희들이 정말 배치 참고표를 부산교육청에서 정시 때 내거든요. 정말 높이 잡았어요. 정말 항의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높게 잡으면 누가 대학을 부산교대를 갈 수 있냐고. 아무도 못 간다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반영 비율은 똑같았어요. 어차피 국어, 수학, 영어하고 반영 비율은 다른데 100분이 반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국어 100분이 곱하기 수학 100분 곱하기 영어 2 뭐 다 하니까 똑같은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400점 만점을 했던 걸 800점 만점을 하겠다. 근데 밑에 한 줄이 더 있어요. 수학 선택 과목 기하 또는 미적에는 5% 가산. 이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냥 과학 탐구에도 5% 가산. 100분위가 90점하고 100점이면 10점 차이잖아요. 곱하기 2 했어요. 20점 차이잖아요. 거기 5%, 10점. 그럼 90점과 110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과학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수학, 과학 친아이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 저희들 생각은 근 18, 9점 차이 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원래 저희들이 재작년에 한 360% 정도, 360점 정도 표점에 나왔었는데 작년에 380점이 나왔어요. 인문아이를 쓸 수 있는 아이가 없었어요, 부산에. 부산대 경영도 한 370점 되었으니까.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경영. 근데 그 결과가 이랬어요. 이거 부산교대에서 발표한 겁니다. 일반 전형에 요거는 2021학년도, 요거는 2022학년도예요. 2021학년도에 남자 100분이라는데 92%, 89% 보이시죠? 그래서 평균 90이고 최저 89. 그러면 89란 건 2등급 끝이잖아요. 2 정도 하면 간다. 그 정도 수준. 그다음에 여학생도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보니까 100분이니까 88, 83, 89, 8 더 낮아졌어요. 작년보다. 그러면 배치 점수가 낮아져야 되겠죠. 올해 환산 점수가 요 점수를 딱 넣으면 배치 점 자기들 계산 공식 이렇게 점수가 나와요. 요거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작년 곱하기 2한 거거든요. 7, 80, 92%, 88% 점수가 거의 똑같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자연계 미적 과탐에 가산점 받고 들어온 애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아이들은 작년에 정시로 교대를 가려면 서울대는 못 갖춰서 연고대 이상 가는 아이가 쓰지 않았으면 어렵지 않았을까. 올해도 작년하고 반영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인문아이들이 교대를 정시로 가기는 참 어렵다. 그럼 내년은요? 바꾸겠죠. 인문아이들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올해는 못 바꿔요. 벌써 발표가 나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를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면 부산교대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어요. 저거. 엑셀식으로. 그래서 딱 넣으면 100분이 다 89로 다 세팅을 했거든요. 2등급, 영어는 2등급하고 89 다 하면 점수가 741 자연계. 여기는 724 인문. 그래서 89가 근거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꼴찌. 88, 89 이상. 788.83에 741이잖아요. 자연계열 식으로 미적의 과탐 치고 가야 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산술적으로 인문 확통치고 사탐치고 간 아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근데 끝점수는 인원수가 경쟁률이 2대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끝에는 쭉 늘어질 수도 있으니까 83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원서를 작성하셔야 된다. 그다음 입시 결과하고 대입 정보 확인하기. 정보를 어디서 찾을 거냐 물으셔서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대입 정보 어디가 정보 포탈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내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학과 탐색 다 됩니다. 대학도 되고 학과도 되고 전형되고 적고 검색 누르시면 다 검색이 돼요. 대학도 학과도 전형도 나오고 그다음 성적 분석은 우리 아이 지금 내신 성적 나오고 있잖아요. 모의고사 나오는 거 여기 넣으세요. 그러면 3학년 수시에 가까워오면 점수 딱 넣으면 어느 대학에 몇 점이다 지원 가능성 얼마다가 다 제공이 돼요. 웬만한 사설 프로그램도 훨씬 낫습니다. 선생님 보는 거와 거의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파란 거 전형 평가 기준 결과 공개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2021년도까지 공개되어 있어요. 5월달 되면 이제 공개가 될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제가 부산대 이렇게 찍었어요. 이거 탁 찍어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모집인은 11명에 작년에 경쟁률 얼마였고 충원이 몇 번까지였다. 대학 환자가 얼마다. 이거를 등급으로 환산하니까 이렇다. 이게 70% 수준이에요. 10명 중에 7등 정도 수준이니까 제가 봤을 땐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뒤에 아직도 몇 등? 8등, 9등, 10등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참고 가이드로 삼고 담임선생님한테 가셔서 상담을 하셔야 간극이 좀 좁아지겠죠. 이것도 없이 그냥 가서 상담하면 간극이 참 멀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담 알아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대학교 입학처에다 다 제공을 합니다. 여긴 동아대 건데 70% 제공합니다. 과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입시 결과는 담임 선생님과 했는데 세상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저 어디가 쌤이라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 저희도 쓰는데 저희들 거보다 담임 선생님께 더 좋아요. 왜 좋냐면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막 상담하면 우리는 부모님 내신 얼마입니까? 한 2쯤 돼요. 그럼 2 넣고 상담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내신은 대학 학교에 전부 다 있잖아요. 그 내신 다 들어가 있고 모의고사 성적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 정확하게 계산을 담임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대학의 반영 점수가 몇 점인지 다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이 들어가면 이게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성적 등록을 다 하고 수시, 정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어느 계열의 어느 대학의 전형 유형이 뭔지 쭉 다 하고 딱 검색 누르면 다 나와요. 무슨 전형? 제가 성균관대 찍었네. 논술 때문에 찍었습니다. 성균관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인문 경영학과 해서 탁 누를 수 있어요. 이렇게 경영학 보이시죠? 성대 누르고 들어가면 작년에 이게 3년치가 나와요. 2020년, 21년, 22년에 어떻게 뽑았었다. 논술 우수에 경영학과 인원수, 경쟁률, 전형 방법, 최저학년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래 가지고 딱 봤더만 이렇게 돼 있어요. 내신이 4.31 합격했는데 2.05가 떨어졌어요. 이건 뭐죠? 내신의 영향력 크게 있는 게 아니고 뭐의 영향력? 수능의 영향력이 있구나. 논술은 내신보다는 죄송합니다. 논술의 영향력이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어디 거더라? 여기 봐야 되나? 맹성경 수원이네요. 최저학력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제가 교과 전형 들고 왔어요. 아까 제가 조금 이거 검색하다 보니까 보이시죠? 1.89 그다음에 1.92 이게 충원 합격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연속되어 있는 거는 오타가 아니고 실제 그 데이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료를 다 대기업이라는 데 다 내요. 내면 그걸 모아가 합격자로 소팅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예요. 작년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1.92 최저 수능 최저 국어, 수학, 과탐 평균 두 개 등급 합 5 국수 과정 2개 합 5 더하기 영어 3 이렇게 하면 1.9도 합격을 했다고. 1.92도. 상상도 못하는 점수값인데 안 신기하신갑네. 그 다음에 합격자 여기도 많아요. 이거는 앞에 있는 합격. 1.0부터 쭉 다 나가가지고 1.9까지 쫙 있는 거예요. 뽑는 인원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인원수가 70명. 충원율이 한 200% 넘어요. 70명 뽑으면 210명이 넘게 되는 거예요. 성균관대 한창 때 제가 보니까 어떤 과는 400%씩 가요. 이렇게 많이 도는 거예요. 합격자 충원이 더 많을 정도. 그래서 99가 딱 숫자들이 찍히는
그게 있으면 99라는 거 후보 번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후보 번호가 없이도 찍힙니다. 없다가 다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최저 맞추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뭐가? 내신. 이거는 이제 제가 경영으로 검색했어요. 부산 지역의 대학들. 그래서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검색해서 경영하면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에 있는 경영학과에 관련된 전형과 그다음에 학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교과 전형으로 부산대 경영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부경대, 동아대 경영 다 검색해봤어요. 보면 아까 똑같이 보시면 부산대 교과 전형의 커트라인이 2.9, 3.8, 3.8까지 3.8은 오타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2.9, 2.8은 9위는 다 있어요. 그럼 최소한 2.9는 넘어갔구나. 부산대 경영 가는데 2.9 정도는 합격을 했었다. 근데 이게 또 전수는 아니에요. 뒤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죠. 그냥 단순 수합 자료니까.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뭐 딱 저게 끝일 수도 있고 20명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 정도 수준이에요. 최저 맞추고. 그다음에 부경대는 3.29 정도. 부경대, 부산대가 왜 이렇게 수준이 비슷해 하는데 교과 전형에서 내신 성적은 부산대도 국영수과, 부경대도 국영수과예요. 똑같은데 내신적 격차가 차이 안 나는 이유는 최저 때문이에요. 부산대는 3개 6, 2, 부경대는 2개 8.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죠. 동아대는 4 1개. 그래서 컷이 4.9까지. 교과 전형이에요. 4.9 나오려면 5 쭉 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어쩌다 4 하면은 동아대 경영학과가 합격 내년에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 기준으로 쳤다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담임쌤한테. 학원에 없어요. 컨설팅 업체 저거는 없어요. 저거는 선생님들이 공인인증서 GPK라는 게 다 있거든요. 사실 학교도 공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접속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보장하는 보증서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일반 학원에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학교에서만 또 접속이 가능해요. 외부망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면 있어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GPK를 하고 있어요. 그거고 인정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아무리 아시고 들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집에서 하면 안 들어가지니까. 저렇게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나와지는데. 사설 업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거 들고 선생님한테 저기 가서 우리가 어디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정부의 걸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몇 명인데. 그러니까 좁혀서. 좁힐 때 어떻게 좁히시면 돼요? 어디가? 가보셔서 대충 그 정도 70%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뒤에 30%를 보고 싶다. 30% 아닐 수 있지만 가셔서 물어보시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부산대 요런과 가고 싶다 하면 충분히 상담하고 보여주실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우리 아이 내신 성적은 부산대 거리인데 서울에 서성함 빼고는 안 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간극이 너무 넓어지니까 미리 좀 눈높이를 맞추고 가시면 돼요. 그러시고도 학교에서 조금 갈등이 있다. 아직 코로나라서 못 오게 하신다. 하면 저희 센터 신청하셨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저 놀라서 하루가 아니고 1시간 만에 마감됐더라고요. 이게.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됐는지 몰랐었는데 어쨌든 됐는데 오시면 일단 진로 상담 우리 2, 3학년이 아니니까 빼고 진학지도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들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들 보시면 다시 보기 돼 있고 똑똑똑 돼 있잖아요. 오늘 한 거 제가 내일 아침에 부지런히 편집해가지고 빠르면 점심시간쯤 되면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고 그 다음에도 안 되겠다. 여기 오시면 대입 상담 예약 하실 수 있어요. 낮에는 부모님밖에 못 오실 거고 밤에는 부모님이 기본인데 학생도 오려면 올 수 있고 학생 단독은 안 됩니다. 학생은 어디가 상담해야 돼요? 학교. 저희들은 학교 지원이니까 학교에 밥그릇을 뺏으면 안 되니까 학생은 학교를 보내시고 우리 아이가 안 가르쳐준다, 정보를 안 준다 하면 여기 오시면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입생 예약하는 거 뭐 들어오시면 될 거니까 다 여기 신청하신 분들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 빨간색은 예약이 다 된 거고요. 파란색은 비어 있는 거 신청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네이버 현대 길마중은 너무 잘 아시죠? 여기 들어가시면 답변하시면 늦은 밤 12시가 넘어가지 않는 다음에는 금방금방 답변이 달리실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탑재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뭐 종합적인 궁금하다면 앞에 내용 주제별로 다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뭐 특별히라도 우리 아이 뭐 질문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분명히 제가 집단 상담을 했는데 상담은 하나도 안 되고 질문도 없으시고. 네. 저기 누가 댓글로 질문을 못 든다고 뭐라 하셔가지고. 네. 예. 그냥 이거는 그냥 질문 개인지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네. 부산대에서 아까 70% 환산 등급 네. 있었고 네. 여기 아까 선생님 전문가용에서 이제 사례 등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영 교과를 우리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영 교과를 몇 점, 2.1 뭐 2.2 한 그 점수랑 같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부산대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들어가거든요. 예. 한국사까지 해가지고 올해 같으면 이제 10과목이 들어가는데 일반 선택 과목 10과목, 그다음에 공통 과목 들어가고 30, 50, 20 받는데 작년에는 달랐어요. 그냥 국영수과 전 과목 들어가면 벽은 그거에 2.5등급이면 그걸 평균 내면 환산 점수랑 98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이수단이 꼭 파는 대학도 있고 아닌 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또 교육청에서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7월 말이나 8월 초쯤 되면 학교로 또 다 보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내신은 우리 학교 다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들이 준 프로그램 탁 집어넣으면 부산 시내 15대학 전부 다 하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내신 성적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부산에서 우리 아이가 몇 등인가, 예를 들면 1.0 군데 어떤 학교는 1.08도 있고 1.10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어제 적절히 취합해가지고 딱 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산에 몇 등쯤이다 까지도 알 수 있게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교육청이 열심히 열일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작업을 저희들이 할 거고, 그래서 특별히 그 전에 궁금하시다 하면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점수 계산 방법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올해 건 아직 없을 거예요. 부산대는 바뀌었거든요, 작년하고. 그러면 아마 5월 넘어가야 그 바뀐 방법이 적용돼서 나올 거고, 작년 기준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상담 예약은 그러면 상시로 하시는가요? 네. 아니 대입 상담 예약 개인으로 하는 거는 상시로 그럼 쭉 되어 있는가요? 저희들이 낮에 하는 거는 월화수목금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돼 있고요. 저녁에 하는 거는 월화목. 왜 수요일 안 하냐 이거 해야 돼서. 금요일은 일주일에 하루 빨리 퇴근합니다. 월화목은 하고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래서 하고 타임은 별로는 한 저녁에는 3분의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곱하기 2번 해가지고 6번 할 수 있어요. 낮에는 저희들이 있고 4타임이고 2명에서 8번 이 정도까지. 저희들이 낮에는 출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이 안 잡힐 때도 있고. 어쨌든 요즘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상담하러 오시면 웬만하면 다 상담이 할 수 있습니다. 다 되셨나요 이제?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